네, 오늘장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6월 15일 목요일이었고요. 국내 증시는 장 초반보다 후반에 약간은 뒷심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증시 전반적인 데이터 집계되는 동안에 아시아 먼저 보겠습니다. 한중일 가운데서 우리 증시가 다소 좀 부진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국 증시 움직임이 상대적으로는 좀 낮고요. 일본 증시는 그동안에 33,000선 뛰어넘고 나서 계속해서 달려줬는데 오늘 다소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FOMC 결과가 공개된 바로 그 디데이 있기 때문에 한중일의 반응 더욱더 관심 깊게 보셨을 텐데요. 먼저 일본 증시 동향부터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오늘장 0.05% 하락했습니다. 전일 종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33,485.49엔대 거래 마쳤고 오늘 일본 증시는 장중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한된 박스권 내 움직임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쪽에 오늘 중요한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앞서서 7월물 영레포를 활용을 해서 시장 유동성 공급한다. 영레포 금리 인하했다라는 소식이 트리거가 되면서 국내 환시라든지 상품시장 국제유가 이쪽이 좀 반응이 나타났는데요. 역시나 예상되었던 것처럼 MLF 대출금리도 인하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이제 경기 부양책을 하나둘씩 꺼내들고 있는 건데요. 단기금리 조절하고 이번에는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MLF 대출금리 인하하고 다음번에 하나 더 조치가 나온다면 지준율을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수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이고요. 1년 만기 MLF 금리를 기존의 2.75%에서 2.65%로 0.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앞서서 이 7월짜리 영레포 같은 경우도 미묘하게 인하를 했거든요. 대폭 인하하지는 않고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20일 발표 예정인 대출 우대금리 LPR 인하 가능성 높아지고 있고요. 지준율 건드릴 수도 있고요. 중국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분위기 좋고요. 장중 내내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반 뒷심 더 좋고요. 0.64% 오름세 나타내면서 3,245.5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천 쪽은 근래 분위기도 좋고 탄력도 좋죠. 1.74% 오름세 보여주면서 중국 정부의 경기를 부양하려는 이런 노력에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환율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1,270원대 머무는 시간이 길었는데요. 종가상으로는 원달러 환율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나오면서 종가상으로 1,280원대 재진입이 됐네요. 밴드 먼저 말씀드리면 1,273원에서 1,286원 밴드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과 관련된 금리 한 차례 더 인하 소식 나오면서 아무래도 환시가 민감한 반응을 보여줬고요. 상승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종가상으로는 2원 올랐습니다. 1,280원 5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기다렸던 FOMC의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흘러갔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했다가 장 초반에 좀 빠르게 밀렸었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방향성이 다소 좀 엇갈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내리고 코스닥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자, 오늘장 마감 시황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코스피 연이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0.4%가 밀렸고요. 포인트로 10포인트 떨어졌죠. 오늘장 종가는 2,608.5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보시면 상승 출발 나왔다가 곧바로 떨어져 내려갔죠. 11시 구간에 2,602포인트로 장중 저점이 나왔습니다. 2,600선이 깨질 위기까지 좀 처했다가 그 뒤로는 낙폭 조금씩 줄여가면서 버텨줬습니다만 장 막판에 약간 더 밀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죠. 결국 2,610선 밑으로 내려가면서 장 마쳤습니다. 자, 수급도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좀 팔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 648억 원 매도가 더 많았고요. 기관이 조금 더 많이 팔았죠. 1,800억 원 이상 순매도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좀 사들였습니다. 개인은 2,300억 원 이상 순매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다 내려갔다라고 봐야 될 텐데 일단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내려갔던 업종 보시면 비금속 광물이었습니다. 1.34% 내렸고요. 건설도 1.23%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의약과 통신 1% 안팎으로 내려가는 모습 확인이 됐고 그 뒤로 철강 금속도 0.67%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실 텐데 오늘 강했던 업종, 상승 업종은 거의 없습니다만 운수창고 정도가 좀 뚜렷하게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운수창고 HMM을 비롯한 해운주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의 강세에 따른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만이 좀 상승을 그럴듯하게 좀 해줬고요. 그 뒤를 이어서 보험과 기계도 상승으로 돌리면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상승 탄력은 미미했습니다. 자, 그리고 운송 장비가 0.05% 하락했고요. 음식료품 업종도 0.07%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반도체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실 지난밤 뉴욕 증시에 반도체가 강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 강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이 반도체 투톱 결과적으로는 두드러진 상승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가 장중에 12만 닉스를 탈환하게 되면서 이틀 만에 바로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점, 이 점은 특징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0.56% 밀렸죠. 71,500원에 장 마쳤고요. SK하이닉스 일단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12만 원대는 좀 이탈하면서 거래 마쳤죠. 11만 9천 원이 오늘장의 종가였고요. 자, 그리고 2차전지에서는 위쪽에 LG에너지솔루션과 화학, 삼성 SDI까지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 보시면 포스코 그룹주를 보시죠. 포스코 홀딩스가 상대적으로 좀 더 빠졌습니다. 1.4% 내려가면서 38만 6천 원에 장 마쳤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일단 빨간불은 들어왔죠. 포스코 퓨처엠은 0.27% 상승으로 37만 4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바이오나 자동차까지는 특별한 변동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인터넷주들 좀 보실까요? 네이버가 일단 상승해주면서 시총순위를 하나 높였습니다. 0.65% 올라가면서 20만 500원에 장 마쳤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카카오가 좀 문제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는 낙폭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죠. 자, 후반까지도 탄력이 좀 더 떨어지는 모습, 3% 넘게 내려갔습니다. 결국 종가는 53,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일단 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죠. 전일 2차전지 관련주들의 급락을 이끌었던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의 배터리 업체 공장 건설을 승인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그런데 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죠. 자, 이렇게 되면서 하루 만에 2차전지 관련주들 다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씩 좀 보실 텐데요. 먼저 2차전지 소재로 부각된 금속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사마 알미늄이죠. 윗골이 좀 달았습니다만 그래도 8% 넘게 올렸고요. 12만 4,800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사마 알미늄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이 바로 이 조일 알미늄인데 이 종목도 7% 넘게 올랐죠. 자, 게다가 또 황금 ST나 TCC 스틸 같은 종목도 나란히 4에서 6%가량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소재주를 대표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코스모 신소재도 오늘 역시 강세 마감됐습니다. 5% 넘게 올렸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 관련주 중에서도 이 YT 솔루션 오늘장 8% 넘게 올리면서 양보 꽉 채워냈습니다. 1,400원대 위에서 장을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이 코스닥에서 오후장에 갑작스럽게 돌풍을 만들어낸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아우딘 퓨처스죠. 사실 이 화장품 종목입니다만 오늘장에서 화제가 된 건 2차전지 충방전기 전문 제조사와 공동 경영 추진을 하겠다,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2차전지 사업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순식간에 상한가까지 도달을 하게 됐고요. 오늘장 종가는 아우딘 퓨처스 2,450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AFW 어제장 급등했다가 윗골이 길게 달면서 마무리가 됐던 종목인데 오늘장 장중에 또 급등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종가상으로도 거의 10% 가까이 올렸죠. 4,800원대 위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 더 보시면
소금 관련주들이죠.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소식에 이 우려감으로 소금 사재기가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신한군의 소금 주문이 100배 증가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금 관련주들의 강세가 오늘장까지도 이어졌는데요. 자, 일단 관련주들 대표적인 종목들 좀 보겠습니다. 신송홀딩스 오늘 윗골이 좀 길게 달았습니다. 그래도 상승불 들어오면서 2% 넘게 오르면서 거래 마쳤죠. 샘표와 샘표식품도 어제장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오늘장도 일단 상승을 이어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윗골을 이번에도 좀 제법 달았고요. 73,200원에 장을 마치게 됐죠. 자, 오늘장까지 강세 뚜렷하게 이어졌던 건 바로 보라티알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17% 넘게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21,250원에 장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주경 관련된 종목 인산가도 5% 넘게 올리면서 4,000원대 위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하루 만에 또 상승으로 돌리면서 마감을 하게 됐죠. 오늘장 전장 대비 0.71% 올렸습니다. 포인트로 6포인트 상승이었고요. 종가는 878.04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분목통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좀 상승 출발했다가 곧바로 떨어졌죠. 11시 구간에 저점 확인이 됐습니다. 865포인트로 확인을 했고 그 뒤로는 착실히 낙폭을 줄여갔죠. 결국 상승으로 돌렸고요. 그 상승 탄력을 점점 붙여갔습니다. 결국 880선 근방까지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이 좀 팔게 됐는데요. 하지만 개인이 사들이고 외국인도 매수가 좀 더 많은 모습 나타났죠. 기관 쪽에서 126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줬습니다만 개인이 뚜렷하게 1400억 원 가까이 샀고요. 외국인도 168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2차전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던 대로 중국의 2차전지 기업이 미국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던 2차전지 대표 종목들.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다. 어제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또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하지만 에코프로만 유독 강했죠. 에코프로 BM은 떨어졌던 데 비하면 상승이 강하지 못했습니다. 1.7% 올랐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LNF도 보합해서 겨우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죠. 변동폭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만 6% 넘게 뚜렷하게 좀 올려주는 모습. 오늘장 종가는 다시 70만 원 위로 올라서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서 HPSP 여기도 솟구쳤습니다. HPSP가 오늘 7% 넘게 뚜렷하게 강세를 보여주면서 38,8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 요새 강했던 엔터주들 오늘도 JYP 엔터테인먼트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소폭이지만요. 자, 그리고 SM이 약보합권 정도 기록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0.09% 소폭 내렸죠. 자, 그리고 게임주들의 경우에는 나날이 좀 밀렸습니다. 펄어비스가 최근에 신작 기대감으로 좋은 흐름이었는데 오늘장은 뚜렷하게 내려갔죠. 1.9% 하락이고요. 카카오게임즈 마찬가지로 2%가량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 보시면 한 종목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죠. 케어젠을 확인해 보실 텐데요. 어제장에 치고 올라왔던 클래시스의 자리를 위협을 했던 게 액면 분할 결정 소식을 전하면서 케어젠이 강세로 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윗골이 조금 달았죠.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내려오면서 0.7% 올렸고요. 196,5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주인공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밤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요새 관심이 뜨거운 GPU의 선두주자 이 엔비디아가 거의 5%를 뽑아 올렸고요. 인텔도 비슷한 정도로 끌어올렸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높여잡는 증권사의 리포트도 나왔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강했던 반도체 관련주들을 한데 묶어봤습니다. 자, 먼저 이 코세스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점을 갖고 있는 게 HBM이 있습니다. 이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엔비디아에 이어서 인텔 그리고 또 이 AMD까지 채택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 두 쪽을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는 코세스가 장중에 부각이 됐습니다. 자, 후반 들어서 더 상승 탄력을 붙여갔죠.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도달하면서 14,32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급등세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강했던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에 좀 많았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10% 넘게 올랐죠. 거의 3만 원 부근까지 다시 도달했고 PSK홀딩스 17%, TSE가 15%, 기가비스도 덕산 하이메탈도 나란히 14%대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밖에 또 STI 또한 14% 급등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이 종목들 대부분 양봉을 꽉 채우면서 장 막판까지도 상승 탄력을 더 키워갔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오늘 PCB 기판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바이옵트로 같은 종목, AI용 GPU의 핵심 부품인 FC-BGA 제품에 특화된 장비죠. 이 BBT 장비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했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바이옵트로가 15% 가까이 윗골을 제법 달았는데도 이런 급등세가 연출이 됐죠. 종가는 8,500원까지 도달을 하게 됐고요. 이 밖에 대표적인 기판 관련주들 심텍과 대덕전자 나란히 10% 안팎의 강세였고요. 그리고 PI 첨단 소재나 태성 같은 종목도 15에서 16%대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해성 DS 같은 종목도 나란히 강세 보였고 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크라 재건 쪽인데 특히 오늘 장에 부각됐던 종목이 다산 네트워크스였죠. 전력망과 통신망 재건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고 해서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과거에 5G 관련 통신 장비 주로 대단한 시세를 분출했다가 많이 내려갔었는데요. 오랜만에 대단한 상승 기운을 뿜어주면서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게다가 또 이 관계사인 다산 솔루에타도 덩달아 솟구쳤는데 이 두 종목 모두 다 상한가까지 순식간에 도달했고요. 상한가 풀리지 않고 그대로 거래 마쳤죠. 네트워크스가 4,400원대, 다산 솔루에타도 3,000원 위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와 과거 협력 관계를 맺은 대한광통신도 부각이 됐습니다. 이 종목도 23% 넘게 솟구치면서 2,5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